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플러스 5% 위로 올라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위기로 S&P 500이 부진한 모습이고 반대로 나스닥 2배 레버리지 수익률이 벌써 12%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 역시 진짜 많이 말아 올렸습니다. 현재 나스닥 2배 QLD를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 한 자리로 내려왔고 전체 수익률은 최대 마이너스 40%까지도 내려갔던 제 계좌가 이제는 마이너스 12%에 불과합니다. 빨간 계좌를 얼른 보고 싶네요.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오늘 역시 공포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의 파산 위기라는 그 공포와 함께 현재 미국 증시는 다가오는 새벽에 열리는 FOMC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로 어제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은행들의 파산 위기라는 이 공포를 옐런 재무장관이 연설에서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말했던 발언과 동일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 핵심 내용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정부의 단호한 약속을 보여주었다.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는 필요했다. 앞으로도 은행이 뱅크런 사태가 우려된다면 비슷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없으며 현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국의 재무장관이 나서주니까 시장은 공포와 우려를 좀 내려놓을 수 있던 것이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빠진다면 결국 미국이 나서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중소은행들의 몰락은 바로 대형은행들에게는 사실 호재입니다. 왜냐면 중소은행들의 예금이 다 대형은행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대형은행들은 다시 이 돈을 그대로 다시 중소은행을 구제하는 데 쓸 겁니다. 항상 위기가 도래하면 독보적인 기업들은 더욱 독보적이 되고 건전하지 못한 기업은 무너진다. 이건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 제 영상에서 자주 공유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확실한 곳을 찾게 되고 독보적인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국채금리를 살펴보니까 다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벽 25bp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일까요? 그러나 지금 이 움직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건 다가오는 새벽 3시 그 이후입니다. 다가오는 새벽 3시에 진짜 센 이벤트가 있죠. 바로 금리 동결이냐 25bp 인상이냐를 결정하는 금리가 다가오는 새벽 3시에 결정됩니다. 현재 유명 기관들도 서로 전망이 다 다르고 유명한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들까지 모두 현재 의견이 다릅니다. 25bp 인상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여태까지 노력한 과정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 또 여기서 동결하면 아니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 라면서 시장이 패닉을 가질 수 있다. 또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면 주식시장 랠리를 촉발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재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 동결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미 연준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 이제는 이 긴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의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선 결국 돈으로 막거나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 방법밖에는 없다. 라는 의견이죠. 현재 계속 뒤죽박죽하던 전망은 25bp 인상이 우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라는 전망이 15%로 많이 내려왔고 25bp 인상해야 한다 라는 전망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파월과 연준 위원들 그들도 지금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결과가 알려줄 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현재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재 웅줍을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고 자신들의 신뢰를 위해 25bp 인상을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금리 인상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금리를 동결할지 이걸 대체 누가 맞출까요? 그리고 이 금리 결정과 함께 또 하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연준은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파월이 매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원래 은행 파산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발표될 점도표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점도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시장이 만약 점도표를 보고 하락하면 개인적으로는 웅줍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점도표는
현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이냐, 대폭락 사태로 번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연준의 파월 의장은 과연 어떤 발언을 해주는지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현재 여러 사태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파월은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BTFP라는 대출 프로그램, 즉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렸습니다.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양적 완화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현재 이 은행 파산 사태가 또 다른 위기로 번지지 않게, 또 시장이 발작하지 않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현재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으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은행 파산 사태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약 이틀 전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연준이 은행 파산 사태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장의 반응은 아니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라면서 하락할 수도 있고, 또는 금리 인상 끝났다 라면서 상승할 수도 있죠. 즉 예측은 불가능이라는 제 채널의 취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이 위기가 대체 또 어떠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미국 정부도 우리도 연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새벽에 지켜봐야겠죠. 현재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기관은 버클레이스,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이며 25bp 인상을 전망하는 기관은 시티그룹, 블룸버그, JP모건, 모건 스탠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또 빌 에크먼과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 트윗을 남겨서 화제입니다. 빌 에크먼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그는 반대로 돈을 빨아먹는 양아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빌 에크먼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준의 첫 번째 의무는 금융 안정이다. 즉 금리 인상으로 이 시스템을 압박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즉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라 제가 항상 기업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트윗은 좀 신빙성이 없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연준이 최소 50bp 금리 인하해야 한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저도 사실 이 은행 파산이 연이어서 속보로 계속 뜨니까 무섭긴 합니다. 미국이 망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제 계좌가 잠시 박살날까봐, 즉 대폭락으로 연결될까봐 그게 무서운 건데요. 아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버티며 현금으로 줍줍하는 방법이 우리 웅줌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이것보다 나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 현재 펀드 매니저들 역시 이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매파적인 연준이라는 리스크보다도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더 큰 리스크로 바라봅니다. 즉 현재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인플레이션이나 긴축보다 더 위험한 리스크다 라고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한 달 만에 1위로 치고 올라와 버렸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는 최근 CPI와 고용보고서를 보고 많이 내려왔죠. 실제로 이제 다음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는 4%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주거비가 드디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과 긴축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해서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긴축은 큰 리스크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큰 리스크 재료는 은행들의 파산이 어떠한 금융 위기로 번지느냐, 또는 어떠한 기업이 파산해서 경제가 크게 무너지느냐, 즉 대폭락 사태로 연결되느냐, 이제 이 경기 침체를 놓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막고자 현재 연준,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미국의 대형은행 CEO들은 워싱턴에서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300억 달러로 구제해주겠다 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여전히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연준이 BTFP로 최대 2조 달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이 불안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과연 추가로 어떠한 구제 방안을 꺼내게 될까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구제 방안은 미실현 손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 예금자를 보호해준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 회의 내용 역시 발표되는 대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 대형 은행들 모두 15년 전 금융위기를 겪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이 위기를 겪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잡겠죠. 특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더욱 거대해질 기회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위기가 번져 주가가 반토막 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의 주가도 대폭락할 텐데 그때 대형 은행들은 이 위기에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후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가가 잠시 폭락하더라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결국 그 이상의 거대 은행으로 또 올라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따라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계좌가 잠시 더 떨어질 수 있더라도 이걸 기회로 살려서 평단가를 낮추면 누구보다 빠르게 계좌가 양전할 것이며 남들이 뒤늦게 다시 불타기 할 때 우리는 이미 계좌 양전으로 몇 배 수익률을 거두며 맘 편히 투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과 이번 경제 사이클만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의 큰 하락이 있을지 아니면 횡보로 지루하게 끝날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시작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 사이클만 무사히 넘기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만 무사히 넘기면 다음 사이클에선 우리의 자산이 몇 배가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 사이클은 반복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사건, 깊이, 그 길이는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런 경제 사이클과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며 계단식 상승을 보이며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떨어지면 기회로 여기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5줄 웅줍 투자 원칙입니다. 이 정도로 하락이 길어질지 몰랐지만 결국 이것들을 현재 버티고 있으니까 QLD의 80달러였던 제 평단가가 현재는 어느새 53달러까지 낮추었고 곧 계좌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FOMC 결과가 우리의 계좌를 또 결정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시간을 활용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냅시다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금리 인상 및 파월 발언 후 새벽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꼭 알림 설정해 두셔서 빠른 정보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벽 영상에서 뵙겠습니다.